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자료들은 세보 MEC, 코드번호 011560 이 기업에 대한 분석 보고서들입니다. 1978년부터 쭉 이어온 전문 건설업체인데 특히 반도체 공장 클린룸 설비 쪽이요. 그중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1차 배관이랑 덕트 시공, 여기서 국내 1위라고 하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주로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큰 기업들 있잖아요. 이런 기업들의 반도체 공장 건설, 이걸 보통 하이테크 설비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매출이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. 물론 뭐 사무용 빌딩이나 아파트 설비도 하긴 하는데 2022년 기준으로 보면 반도체 쪽 비중이 거의 90% 가까이 됐었죠. 아무래도 클린룸은 반도체 수율하고 바로 연결되니까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공간이라서요. 이 설비 기술력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. 아, 그렇군요. 정말 핵심 기술을 꽉 잡고 있는 거네요. 그럼 오늘 주신 자료들 보면서 이 회사의 기술 경쟁력이 뭔지, 또 주요 고객사와의 관계는 어떤지, 그리고 최근 재무 상태나 배당 같은 건 괜찮은지,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있고, 또 조심해야 할 건 뭔지, 이런 핵심 내용들만 쏙쏙 뽑아서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가 뭘지 같이 찾아보는 거죠.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그 반도체 클린룸 1차 배관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위치, 그리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불소 수지 코팅 덕트, PSP 덕트라고 하죠. 이걸 직접 만든다는 점인 것 같아요. 이 PSP 덕트라는 게 정확히 뭐고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기술인가요? 아, 네. 그 반도체 공정에서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나 가스를 많이 쓰잖아요. 그때 나오는 좀 유해한 가스들을 밖으로 안전하게 빼내는 통로가 바로 덕트인데요. 특히 그 불소 수지, 그러니까 PSP로 코팅을 하면 부식이 아주 강해요. 그래서 유독성 가스가 많은 클린룸 환경에서는 이게 거의 필수적이거든요. 근데 세보 MBC가 이걸 자체 생산한다는 건 원가 면에서도 유리하고 공급도 안정적이라는 뜻이죠. 이런 기술력이 있으니까 삼성전자하고는 1999년부터 또 SK하이닉스하고는 2017년부터 쭉 파트너십을 이어올 수 있었던 거고요. 아하, 기술력이 확실하니까 오랜 고객 관계도 유지가 되는 거군요. 정말 강점이네요. 근데 재무제표 보니까 좀 재미있는 게 있더라고요. 2023년에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아서 매출은 줄었잖아요. 1조 원대에서 8천억 원대로. 그런데 영업이익은 거의 그대로예요. 381억에서 375억.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역대 최고 수준인 4.3%까지 올랐더라고요.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? 네, 그게 좀 그렇죠.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좀 수익성 높은 프로젝트 위주로 선별해서 수주를 했거나 아니면 공정 관리나 원가 절감 노력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였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 자료에서도 보면 재무 건전성이 아주 뛰어나다고 평가를 해요. 그 부채보다 현금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이 딱 그걸 보여주죠. 그러니까 경기가 좀 안 좋아져도 버틸 힘이 상당하다는 거고요. 게다가 또 놀라운 건 1998년부터 무려 26년 동안 계속 배당금을 늘려왔다는 점이에요. 배당 모범생이라고 할 만하죠. 작년, 그러니까 2023년 결산 배당금이 주당 550원이었고 올해도 같은 금액을 줄 예정이라고 하니까 배당 수익률로 치면 5에서 6%대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. 와, 기술력 좋고 고객 탄탄하고 재무 튼튼하고 배당까지 잘 주는데 근데 주가는 왜 이렇게 낮은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? PER이 3배 정도? PBR은 0.4배 수준이면 가진 자산 가치에도 못 미친다는 건데 시장에서는 뭘 걱정하는 걸까요? 좀 의아하긴 하네요. 글쎄요, 복합적이겠죠? 우선은 건설업이라는 업종 자체가 특히 또 특정 산업, 여기서는 반도체 경기의 실적이 크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. 이런 사업 모델은 본질적으로 변동성이 크니까 시장에서 아주 높은 점수를 주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. 그리고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하루에 주식 거래되는 양이 적다는 건 시장의 관심에서 좀 비껴나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요.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가도 좀 낮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죠. 어떻게 보면 좀 소외된 가치주, 그런 특성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그럼 앞으로 성장하려면 역시 반도체 투자가 다시 확 살아나야겠네요. 네, 그게 가장 중요하죠. 삼성전자의 평택 P4 투자라던가 아니면 용인에 짓는다는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큰 프로젝트들이 다시 시작되거나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직접 수혜를 받게 될 겁니다.
그리고 회사 자체적으로도 뭔가 변화를 준비하는 것 같긴 해요. 지금 주력인 1차 배관보다는 이익률이 더 높다고 알려진 2차 배관 공사, 그러니까 클린룸 안에 있는 개별 장비들의 가스나 전기 같은 걸 연결해주는 훅업 공사라고 하는데요. 이 시장에 진출하려고 준비 중이고 또 해외 시장을 뚫어보려고 하거나 공장 자동화로 효율을 높이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특히 내년 3월 주주총회 안건에 사업 목적 추가가 있다는 점, 이게 좀 주목할 만한데요. 회사가 뭔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거든요. 새로운 사업 기대가 되네요. 물론 기회만 있는 건 아닐 테니 위험 요인도 봐야겠죠. 반도체 경기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말고 예를 들면 경쟁사인 한양엔지랑 비교했을 때 수익성이 좀 차이가 난다거나 아까 말씀하신 거래량이 너무 적은 문제, 이런 건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? 네, 수익성 격차는 말씀하신 대로 2차 배관 시장 진출이나 공정 효율화로 좀 개선을 시도해 볼 수는 있겠지만 경쟁사와의 기술력이나 원가 구조 차이를 단번에 따라잡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. 그리고 낮은 유동성 문제는 사실 회사 노력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어요. 결국은 실적이 좋아지고 앞으로 회사가 더 성장할 거라는 이야기가 시장의 관심을 끌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. 그러니까 꾸준히 좋은 성과를 내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죠. 네, 오늘 자료들을 쭉 보니까 세보 MEC는 반도체 클린룸 설비라는 아주 특화된 하지만 핵심적인 시장에서 강점을 가진 회사네요. 재무적으로도 아주 안정적이고 또 주주들한테 배당도 꾸준히 잘 챙겨주는 그런 기업이고요. 하지만 역시 반도체 경기에 따라 실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, 그리고 시장에 관심이 좀 부족하다는 건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고요. 맞습니다. 결국 핵심은 그거죠. 앞으로 반도체 투자가 다시 늘어날 때 그 기회를 얼마나 잘 잡느냐. 그리고 2차 배관 진출 같은 새로운 시도들이 정말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. 이게 관건이 될 겁니다. 그래도 재무 상태가 워낙 탄탄하니까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좋은 발판은 마련되어 있는 셈이죠. 세보 MC가 정말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결정적으로 어떤 한 방이 필요할까요? 혹시, 정말 혹시지만 곧 있을 주주총회에서 공개될 수도 있는 그 새로운 사업 목적이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. 이 부분을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꽤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